코리니 아빠의 투자일기. 오늘은 팔란티어 지금 투자해도 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팔란티어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 회사가 하는 일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회사는 일단은 그 데이터를 모아요. 데이터를 모아서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굉장히 시각화해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보기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장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쉽게 이해를 한다면 AI를 활용한 자율 경영 시스템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물류라든지 아니면 뭐 인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자, 근데 팔란티어의 주가를 한번 볼게요. 이 회사가 2020년 10월 2일에 이제 9달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5년도까지 지금 최고가가 120달러까지 갔었고요. 예, 여기 125달러 이게 최고였고, 그 다음에 지금은 한 93달러 정도 돼요. 근데 워렌 버핏이 정말 싫어할 만한 회사입니다. 워렌 버핏 이런 데 투자 안 합니다. 왜? 배당 수익률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주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워렌 버핏 이런 데 투자 안 하죠. 자, 그 팔란티어를 알려면 이 피터 틸이라는 그 대표를 알아야 돼요. 이 창업자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분의 별명이 실리콘밸리 이단아입니다. 철학자형 자본가라고 돼 있는데 이분 실제로 철학과 나오셨어요. 네, 철학과 스탠포드 대학교 철학과를 나왔고 로스쿨을 나온 분이고 그 다음에 되게 유명한 분인데 이 페이팔 마피아라고 부르는데 이 페이팔 공동 창업자입니다. 네, 그다음에 페이스북 초기 투자자이기도 해요. 팔란티어 창업을 했는데 무려 2003년도에 창업한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 굉장히 오래된 회사인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죠. 왜냐? 되게 비밀스러운 회사입니다. 성향 자체가 여기 보시면 강한 반중국, 국가중심 기술주의자고 트럼프의 열렬한 후원자입니다. 한번 이분의 그 철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게 좀 들어가 볼게요. 이분이 회사를 만든 이유예요. 이분이 실리콘밸리에 있으면서 정보는 무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9.11 테러 이후에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 첨단 국가인 그 미국이 이런 9.11 테러를 막지를 못했을까라는 의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분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정보는 수집하는 것도 중요한데 분석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데이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9.11을 막지 못했냐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를 창업하는데 놀랍게도 팔란티어의 초기 투자자가 누구냐? CIA입니다. CIA가 직접 이 회사에 투자를 해요. 대단한 회사죠. 여러분들 창업을 했는데 CIA에서 돈을 댄다. 여러분 믿기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점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로벌리즘은 위험하다. 이분은 초기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리콘밸리나 구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오픈소스 자유무역에 되게 집착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되게 일찍부터 중국과의 기술 전쟁을 경고했습니다. 뭔가 예언자 같지 않으세요? 진짜 위험은 개방이 아니라 권위주의 국가에 의한 통제적 기술 확산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제가 미국에 배팅을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엄청나게 기술적으로 되게 빨리 올라왔죠. 근데 AI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중국이 데이터나 AI를 다 독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정말로 권위주의한 전 세계적인 통제가 가능해져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자유는 중국에게 귀속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중국에 투자하지 않고 미국의 그 관세 전쟁 승리를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래는 창조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분은 제로 투 원이라는 책에서 진짜 혁신은 기존 질서에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다. 네, 정말 파격적인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기존의 틀 자체를 바꾸려는 그런 벤처만 선택해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왠지 일론 머스크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하고 뭔가 획이 좀 닿지 않으십니까? 틀을 바꾸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지금 틀을 바꾸려는 그런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팔란티어에 대한 간략한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이 회사는 인공지능 그 기술 자체보다 뭐냐, 인공지능이 분석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잘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팔란티어가 엄청나게 떴어요. 왜냐? 그 미군의 전장 상황을 예전에는 막 사람들이 막 그 데이터를 확보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뭐 위성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실제 전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군사가 갖고 있는 그런 자원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데이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작전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작전을
이제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얘네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어떤 그 전력으로 봤을 때 어떤 지역을 어떻게 공격하는 것이 최적이다라는 걸 얘가 작전 지시를 해줍니다. 네, 그런 그 자원 배분에 있어서 굉장한 성과를 이뤄냈어요. 그래서 뭐 코로나 초기에 뭐 의료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런 최적의 시스템을 제공한다든지, 그다음에 이게 끝난 다음에 지금 요즘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 뭐 어디서 뭐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고 어디에 유통 채널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병원, 에너지 기업 등 모든 어떤 사업 영역에 지금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얘기하면 기업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 단위까지도 뭔가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운영 체제를 제공한다는 거, 굉장한 기업입니다. 자, 관세 전쟁과 팔란티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팔란티어는 공급망이 단절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팔란티어는 공급망 자체를 디지털화하는 솔루션을 판매합니다. 오히려 이런 공급망이 더 교란되거나 어떤 위험에 빠지면 팔란티어는 더 필요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정말로 어떤 공급망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제조업 기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번 관세 전쟁하고 뭐 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주가가 떨어졌다가 지금 주가가 오히려 많이 상승했습니다. 전혀 영향을 안 받죠. 그 다음에 미국 중심 블록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나토, 인도, 일본 등 안보 기술 동맹 내 수요가 굉장히 강세예요. 무슨 얘기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뭔가 자율경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해킹이나 이런 거죠. 근데 이 팔란티어는 초기부터 이런 그 CIA 자금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술이나 보안에서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미국 정부나 방산업에서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 시스템은 뭐 최고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기업들이 이걸 사용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중국산 기술을 회피하는 기업일수록 팔란티어를 선호합니다. 자, 팔란티어의 투자 가치를 보면 흑자로 전환을 했어요. 2023년 4분기부터 흑자 전환했고, 이건 일반 회계 기준이라는 건데 뭐 정확한 내용은 뭐 그냥 넘어가기로 해요. 어떻든 뭐 국제적인 어떤 표준 기준으로 봤을 때 흑자로 전환을 했다. 그 다음에 정부 수요가 견고하다. 네, 국방부, 국토안보부, 나토 이런 곳에서 이 고객입니다. 네, 그리고 민간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네, 모든 뭐 어떤 그 사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팔란티어를 도입하려고 기업에서 많은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도입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AI 거품 논란. 예, 이 회사는 뭐 GPU 수요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폭증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그런 그 빅데이터를 막 계속 그냥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활용할 건가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사용 기반이고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매출 구조가 굉장히 탄탄해요. 저는 언젠가는 아마 버핏도 이 기업에 투자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 구독형이에요, 구독형. 네, 한번 어떤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팔란티어를 도입한 고객들은 계속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장기 고객이 확보가 되고 수익이 굉장히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이 팔란티어에 들어가고 나면 정말 빠져나오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팔란티어가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행히 이번에 그 나스닥이 폭락했을 때 좋은 시점에서 팔란티어 투자를 했습니다. 네, 팔란티어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기 유튜브 채널 추천드려요. 제가 봤던 팔란티어 채널 중에는 정말 이분이 대한민국에서는 짱입니다. 빅데이터 닥터라고 치시면은 나와요. 이분이 원래 의사시거든요. 뭐 의사신데 이제 팔란티어의 매력에 훅 빠져가지고 팔란티어 덕후가 되신 분이에요. 네, 여기 들어가시면 팔란티어에 대한 정말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뿐만 아니라 팔란티어 자체를 더 공부해보고 싶은 분이나 아니면은 팔란티어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대기업 종사자, 대기업들은 지금 아마 팔란티어를 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선행학습을 하시면 아마 뭘 준비하고 조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구독자 중에 한 분이 그 댓글로 코인 에어드랍 받는 법이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코인 에어드랍 받는 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